해외 선물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한 남자 박셰프입니다. 한 3일 정도 우통 까고 방송을 해봤는데 반응이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예, 살점을 좀 가리도록 했습니다. 자, 어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 상승이 좀 찝찝하게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장 초반에 굉장히 크게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시장의 불안감 그리고 기대감 이게 상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먼저 올랐다 떨어지느냐, 먼저 떨어졌다 올라가느냐 이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어제 먼저 미국장 개장 초반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간 이유,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사실, 이 부분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주부터 미국의 50개 주가 경제활동을 재개를 했고, 세계 주요 국가, 뭐 일본, 영국, 유럽, 이쪽이 점점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또 더군다나 거기다가 추가 보양책을 하나씩 내놓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프랑스도 뭐, 예, 영국도 뭐, 일본도 뭐, 예, 이런 식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장 초반에 급락했던 것은 아무래도 중국에서 오늘 28일 날 전인대를 하는데 홍콩 보안법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장 초반에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하필 장 초반에 떨어졌을까? 거기에 대한 거는 약간 의문은 좀 생기긴 합니다. 이미 그 유럽장을 지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차익 매물과 더불어 나오는 건지 그거는 타이밍은 정확하게 왜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뉴스는 없어요. 일단 추측을 해본 건데 미국의 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가 어제 그 공식적으로 그 홍콩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은 홍콩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누려온 특별한 지위를 박탈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시장에서 해석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장 초반에 급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더 아이러니한 거는 그 하락폭을 극복을 하고 오히려 더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여전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S&P 지수 일봉만 보면 그냥 차분히 올라간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양봉 이렇게 하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121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장중 고점 찍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순간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전망이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왜냐? 이 하락폭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린 거는 제가 한 오후 시간대 항상 녹화를 하니까 뭐 이 정도 되죠. 고점 매도 관점으로 보라 그랬는데 이 이후부터 요 사이에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하락폭이 나타났죠. 그런데 문제는 뭐입니까? 12시를 앞두고 그때서부터 반격이 나섰는데 장 후반 끝날 때까지 원위치로 되돌렸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락에서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수익을 챙기지 않았다고 하면 원위치 되는 그런 모양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볼 때 굉장히 시장이 불안감과 기대감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밑에 하락했던 이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차분히 이렇게 올라간 모양처럼 보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어제 이 하락은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를 시장이 보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부분부터 오늘 장개장한 부분인데 자, 아침부터 어제 상승세를 이어가지고 아시아 시장이 조금 반등할 기미가 있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다시 빠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자, 항생 오늘 시작점은 여기입니다. 자, 이 부분서부터
확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부터 좀 빠져서 출발했다가 다시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어요. 자,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고 다시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주구장창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오늘 그 중국에서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처리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불안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자, 홍콩하고 미국 주식이 완전히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이 오르면 홍콩도 따라 오르고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였기 때문에 그거는 홍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그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였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각자 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홍콩 항생지수 자, 이 현재 그 흐름으로 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가 가시기 전까지는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려고 하니까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는데, 자, 이게 당분간은 더 떨어져가지고 저 밑에 전 저점까지 홍콩은 지난번 그 저점까지 돌진할 기세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 자, 정말 홍콩의 반등은 별로 없었어요. 계속 홍콩 시장을 매도 관점으로 봤으면 이 위에서부터 봤으면 정말 대박이었네요. 그죠? 자, 미국 시장은 반면에 일봉으로 봐도 이 그 고점서부터 쭉 떨어져 가지고 반등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 반등폭은 위에서 이제 겨우 한 10% 떨어진 정도 이 폭이 한 지수의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다. 자, 나스닥은 어휴 10%가 뭡니까? 예. 거의 다 올라왔어요. 거의 다. 그러다가 어제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저께부터죠. 그저께 고점서부터 크게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나스닥의 하락이 조금 더 이제는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S&P하고 다우가 약세를 보였었는데 나스닥을 계속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진 그런 모습이다. 자, 언택트 기업 이제 메리트가 좀 없어졌다 이 얘기죠. 왜? 경제 활동을 재개하니까 이제 뭐 언택트라는 그런 메리트가 좀 사라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기 나스닥에 주로 포진되어 있는 기술주들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런 메리트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승을 해도 조금 적게 상승하고 떨어질 때는 조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도 관점을 볼 때는 미국 지수 중에서는 오히려 나스닥을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봉으로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살펴보면 S&P 자, 그려놓은 거 좀 지우고요. 자, S&P 쭉 올라갔다가 다시 꺾이고 있고 오늘 장에 나스닥 자, 쭉 빠졌다가 다시 급반등했다가 자, 나스닥의 특징은 뭐냐? 어제 고점을 돌파를 못했다는 거죠. 자, 오늘까지도. 자, S&P는 예, 돌파를 하고 훌쩍 넘어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매도 관점 뭘로 봐야 됩니까? 나스닥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다우는 어유 훌쩍 넘어가가지고 한참 더 올라갔어요. 자, 현재 경제활동 재개로 인해 가지고 전통적인 산업군 이런 쪽이 다시 살아날 거다. 자, 떨어지더라도 다우가 덜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스프레드 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 뭐 다우하고 S&P는 매도 관점, 나스닥은 매도 관점 이렇게 해놓으면 지수가 출렁출렁거리죠. 그럴 때 빠지더라도 그 차액만 따먹는 거죠. 스프레드 거래라는 거는. 자, 올라가더라도 차익은 발생하는 거고. 자, 아무튼 현재 시장 상황이 꼭 제가 방송을 녹화할 시점에서는 시장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타이밍이 되는 경우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 관점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보시다시피 다우지수 예 그리고 S&P 예 나스닥 전부 다 고점 찍고 하락하고 있는 중이다. 자, 하지만 이제부터 주의해야 될 거는 변동성이 심해지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요거죠. 기대감도 굉장히 크지만 불안감도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 야, 어제 올라왔는데 이 매도라 그랬다. 자, 매도 맞은 거예요. 왜?
나스닥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게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반등도 예, 그 정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 제가 한 요 정도까지만 보고 잤었는데 야, 지금 반등해서 다시 꺾이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예, 다시 반등이 제자리까지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여기서 이 시점에서 나스닥이든 S&P든 자, 계속 올라갔으니까 이제 매수 관점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타입입니다. 자, 제가 볼 때는요, 장중 단타로만 접근해야 된다.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또 다시 반등하고 있죠. 자, 기준을 두고 이럴 때는 한 군데 기준을 두면 됩니다. 자, 여기가 오늘 고점이다. 그러면 고점 근처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보고 넘어가면 매수하겠다.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놓고 거래를 해도 무난하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향성 제시는 자, S&P 다우 지수는 강세, 자, 나스닥은 약세 전망. 자, 이렇게 다르게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도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자, 지수는 방향은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순간적으로 같이 움직이지만 결국 이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은 매도 관점, S&P 다우는 조금 강하기 때문에 매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차라리 저점 매수 관점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조금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지수별로 그리고 뭐 골드 오일은 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수는 오늘 니케이도 좀 올라가고 있네, 그죠? 자, 홍콩 항생이 지수는 중국의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 제정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자면 나스닥 약세, 다우 S&P 강세 흐름.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양쪽으로 때리는 게 낫겠다. S&P 다우는 매수 관점, 나스닥은 매도 관점.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